여기 써있는 대로 창문 틀에서 그 벽을 향해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뚫고 이 강력본드를 살짝 넣고 한 10g 정도, 40g이거든요 한 병이. 근데 10g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반죽을 미리 해놔요. 그게 내가 동영상도 촬영했다시피 연기가 아마도 그 연기가 날 정도면은 100도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손으로 내가 이렇게 손에 닿는 그 온도는 한 90도 정도? 그 정도 열기예요. 손이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그거 하고 나면 손이 아파요.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서 본드가 손에 닿으면 여기 박혀 공기 중에서 얘네들이 계속 화학가스를 넣는 거예요. 본드를 내가 만지니까 요새는 미리 공기 중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다도 이렇게 벽에다도 바르다가도 이렇게 손이 스치면 디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얼른 담궈야 돼요. 그래도 그거 이제 떨어지고 본드가 떨어지고 나면 화상 자국이 남아요 손에.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그거 하면은 열기가 나오고 연기가 나요. 화재 현장처럼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집 안에서도 가끔씩 하루에 한두 번씩 연기가 자욱하다 해갖고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몇 번 동영상도 촬영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화학가스가 발생이 되고 시멘트 넣은 꼭지에 강력본드 탄 흔적이 남고 지금 이걸로 이제 시멘트를 요거 이제 바닥에다 조금씩 해갖고 한 3분의 1 정도씩 해갖고 넣어요. 처음에 모르고 큰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시멘트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이제 굳어져요. 그러면 그게 딱딱하게 잘 굳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완전히 굳어버리는 데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내가 망치로 두들겨서 깨가지고 이제 조리 같은 걸로 이렇게 걸러냈어요. 그래갖고 시멘트 가루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멘트 거의 한 봉지예요. 아주 강한 시멘트, 특수 시멘트. 한 봉지인데 이렇게 휘발가스에 부풀어 올랐어요. 얘네는 이렇게 부풀리니까. 그래갖고 조그만 시멘트도 여기서 이제 조금만 꺼내서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서 두들겨갖고 이렇게 말려보면은 이렇게 양이 엄청나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 한 페트병으로 한 병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몇 번 넣으면서 모아서 이렇게 계속 모아서 부숴서 이렇게 깨놓은 거예요.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아놓은 게 페트병 하나로 하나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남은 거 계속 매일매일 빻았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내가 외출해갖고 이제 이런 쓸 일이 없어서 오늘은 안 빻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남아서 이제 시멘트 꼭지에 이렇게 탄 흔적이 남아요. 이래갖고 이제 그 강력본드를 넣고 이 반죽을 미리 해놨다가 바로 넣거든요. 불이 나니까 불날까봐 무서워서 화기 때문에 숨통도 조여있는 것도 무섭고요. 고통스럽고 가래가 주황색 그 화공약품 가래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시멘트 강력본드를 조금만 넣고 이걸로 갖다 부어버려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고서는 이렇게 뺐어요. 거기서 넣으니까는 막 이게 들어가니까 거기 열기가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서 봤어요. 무서워서 얼른 빼서 봤더니 여기가 시멘트가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크게.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강력본드를 넣으면 얘네들이 화학 반응으로 해갖고 그게 그 강력본드가 그 연기로 이렇게 다 떠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뒤덮이는 거예요. 소개를 뒤덮으면서 그 구멍이 이만하면 이만큼을 뒤덮이는 거예요. 에어 싸는 거예요. 그 강력본드가 연기로 일어나갖고 딱 싸고 요 안에는 요 손 안에는 구멍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만 싸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뺐어요.
빼서 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이렇게 차 오르는 거야. 밖으로 삐져나오길래 이걸 얼른 뺐죠. 뺐더니 여기가 풍선이 이만큼 만들어져 갖고 나온 거예요. 크게 그 구멍 크기만큼. 그 크기만큼 이게 풍선이 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젤리처럼 쭉 늘어난 거야. 굉장히 뜨겁죠. 젤리처럼 쫙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을 옮겨가면서 뜨거우니까 막 왜 뜨거운 거 만질 때 막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만져 뜨거우니까 막 이 손가락 저 손가락 막 하면서 돌려가면서 그걸 쭉 당겼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걸 못 쓰게 될까 봐. 그래서 이것도 만들면 나는 시간을 또 버려야 되니까. 그렇고 그거를 했더니 점점점 막 금방 굳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탁 터뜨렸어요. 막 해갖고 굳어지는데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터지더라고요. 터져서 내가 막 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죠. 풍선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굳혀서 그대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웃기는 장면이 됐죠. 그대로 풍선인 채로 빼가지고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 풍선이 이렇게 좁은 그 송곳 구멍으로 나왔잖아요. 그 안에는 큰 구멍이 있고. 난 이제 강력본드 붓고 시멘트를 넣었으니까. 근데 시멘트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멘트가 꽉 차질 않고 그 부었던 강력본드가 기체가 되고 이미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시멘트를 넣으니까 이게 그 강력본드가 굳으면서 시멘트가 차오르질 않은 거예요. 얘가 이미 그 빈 공간을 꽉 에어싸가지고 에어싸서 그래갖고 뺐더니 그렇게 풍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터트리지 않고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풍선이 이렇게 길쭉하게 그 송곳 크기만한 대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길쭉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풍선이.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부풀은 거예요. 그걸 내가 잡아 빼니까. 그 풍선도 좁은 공간에서 뽑으면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그 좁은 데에서 공기가 옮겨지면서 밖으로든 안으로든 옮겨지면서 그게 결국은 나오듯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잖아요. 풍선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이건 강력본드랑 더 젤리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쑥 빠졌죠.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부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가 이만큼 빈 공간이 있겠구나 하고 짐작을 한 거죠. 비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빈 공간을 어찌됐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빈 공간 거기가 다 메꿔준 줄 알고 속아 넘어간 거죠. 지금까지 또. 강력본드마저도. 시멘트는 부풀어가고 빵빵하게 채워버리고 강력본드는 그렇게 화학반응으로 해갖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게 불덩어리처럼 막 연기로 막 확 일어나가지고 그 빈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자리만 딱 막은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벽을 중간중간에 송곳으로 저렇게 송곳 찔렀죠. 위에 빨간 거 노란 거 여기도 찔렀죠. 한번 찔러봤어요. 중간중간에. 그랬더니 모래를 넣으면서 내가 컴프레셔 쏘면서 모래를 놓고 했잖아요. 그 조금씩 들어가요. 한 뭐 여기 가운데 손가락만큼 밖에는 안 들어가요. 꽉 차버려. 그러면 또 컴프레셔 쏘고 또 그거 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봐야 얼마 못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강력본드를 내가 넣었던 게 풍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찬 줄 알고 이 강력본드가 굳으면 딱딱하지 않아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데는 강력본드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거 탄재예요. 이게 이런 게 여기도 이런 거예요. 이게 탄 거예요. 강력본드가 이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탔는데도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부서졌어요. 열기가 있을 때는 부서졌어요. 근데 지금은 딱딱해요. 이것도 돌처럼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이 화학반으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지 효과는 똑같아요. 강력본드나 탔어도 완전히 타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탄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회되죠. 그 풍선인 채로 그대로 여기까지 이것도 지금 잘라서 보관하려고 그러거든요. 풍선인 채로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길래 구멍을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쑥쑥 다 들어가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송곳 찔러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우겨서 막 넣어요. 힘껏 밀어 넣으면은 이게 이제 탄재로 막혀 있기 때문에 뚫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다 해갖고 이제 내가 다른 거를 반죽을 해서 집어 넣어버려요. 빈 공간에다가.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그거 찾아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하나를 막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그리고 외부인이 시키면 요새는 인건비마다 하루 왔다 가면 20만 원이라는데 20만 원씩 주고 저거 하나 막으려면 내가 볼 때 일주일 걸려요. 강력본드 넣고 시멘트 붓고 그 작업하고 또 모래 갖다 또 집어넣고 또 그 작업하고 모래까지 넣고 그리고 송곳을 중간중간에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찔러보고 또 이제 또 저기를 또 막아야 돼요. 그 강력본드를 막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저 구멍 하나 막는 거 저 간단한 일을 이것들이 그렇게 악마짓을 해요. 그 20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지네 말대로 그렇게 말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나만 괴롭혔다 하는 논리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나만 괴롭혔으면 얘네들이 바로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그 가스에 대해서 지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앞서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이사 간 거예요. 몸이 망가지거나 분명히 해서 심장마비로도 죽었을 거고. 밖에 나가서 나처럼 저혈당 저혈압 뭐 이것저것 겹쳐지면서 밖에서도 쓰러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스 때문에 두통 때문에 해갖고 정신병이 생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나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내 앞서 살았던 사람들 다 추적해서 다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면담을. 그리고 내 일이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게 이 얘네들 이거는 사건을 터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심각한 건 지금 공기를 유해가스로 만드는다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해요. 임산부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늙은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병의 속도 진행이 느려요. 세포도 성장을 멈추고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느낌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치명적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젊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40 초반 된 여자가 가래를 나처럼 막 뱉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는 아직 누런 가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처럼 말리면 주황색 화공약품 가래예요. 그게. 지금 중곡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오염돼 있어요. 지금 공기가. 오히려 가장 맑은 곳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산 밑에 이 투척하는 이것들이 맑은 공기 마시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은 다 지금 건강에 치명상이 왔을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상가 가진 여자도 그거 인터넷으로 애들 공부 그걸 하다가 몸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원인 모르게. 하고 중국에서 그 약품 뭐 오는 거 그런 거 먹고 뭐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을 때 이렇게 내려갔었거든. 그 나는 알죠. 농도도 정확히 알아요, 내가. 근데 거기는 항상 문을 열어놔.
그래서는 내가 거기 가서 놀다가 그랬어요. 지금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지금 여기서도 나는데 자기 못 느끼겠어?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얘네들이 나는 왜 나만 알까? 그게 굉장히 퀘션 마크였거든요. 얘네들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집에서 계속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계속 내가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도 나한테 뭐를 확 집어넣으면 밖에서 힘들어요. 일반적인 그 공기 중에 그 산소 속에 섞인 그런 것도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어느 특정 가스 때문에 그러겠죠. 얘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잡아 족쳐서 다 불게 해야 돼요. 실토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얘네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단체가 있어요. 문제는 나 하나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직적으로 군데군데 있어요. 중곡동도 군데군데 다녀보면은 더 심한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얘네처럼 포악스럽지는 않겠죠. 그 건물 앞에 가도 내가 기억을 해요. 이 건물하고 기억하면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는 얌전하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 거기 옥상이 궁금해요. 거기도 화초로 키우나 그러고. 지금 4층 때문에 힘들어 한다니까. 아마 4층에서 화초로 키우는 집을 괴롭힐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키우는 집들을.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집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나 같으면 사지도 않아. 답답하잖아 일단. 나도 저 위치가 틀려고 내가 대문을 우위로 올려서 다룰까요? 내가 그랬었더니 부동산에서 아예 손대지 말래. 싸움 만들지 말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지랄을 하는데 내가 대문 손대면은 그냥 밀고 들어오겠죠. 아예 대문 못 달게 하겠지. 자기는 옥상 다닐 거라고. 하고도 남을 것들이에요. 우리 집 막 침범했으니까 경찰 있는 데서도 드나들 거라면서 막 밀고 들어왔었으니까 201호 새끼가. 근데 경찰도 제지도 안 해. 가만히 보고 서 있어. 근데 112 또 신고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그제서 경찰이 막더라고. 못 들어오게. 무슨 백인지 모르겠어요. 나. 대단해. 나경원하고 윤석열이 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이 또 얘네들은 이 또라이들은 지네들이 정권 또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끝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야 나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이 사건이 마무리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국진당 표 못 가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돼요. 국진당 것들이 독재들이 이렇게 악랄한 것들이라고. 이 뿌리까지 제거하기에는 우리가 20-3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중간에 뺏기면 안 돼요. 다시 원위치 시키니까. 그럼 또 그때부터 또 시작해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시도했다가 죽었잖아요. 간접살인 당했잖아요. 그리고 독재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재가 뿌리가 없어지고 우리 국민들 머리에서도 이게 없어져야 돼요. 독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민주화 상태에서 네가 갔니 내가 갔니 건전한 좌익이니 우익이니 따져야죠. 이게 뭐냐고요 진짜. 얼마나 악랄해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그 바닥 인생들을 골라가지고 돈 몇 푼씩 매겨가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렇게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방조범이에요. 직접적인 가담은 안 했지만 지네들이 약물을 제공하면서 돈 주면서 시키는 거는 살인을 묵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관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지금도 내가 진보에 글 쓰니까 글 쓸 때마다 말도 못하게 고통을 줘요. 이 SD카드 저장 공간이 확보되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거 카드 새로 구입하기 전에 꽉 차 있었거든요. 메모리 공간이 한 이틀 동안 차 있는 상태로 지냈어요. 그때는 진보에 글을 써도 그때는 모르더라고 얘네들이. 근데 그걸로 카드로 해서 어떻게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나 잘 때도 얘네들 들어와서 막 휘적시고 돌아다닐 거예요. 다 없앨 거 없애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래서 내가 쓰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도 올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요새는 쓰는 거에도 집중을 해요. 이렇게 손글씨에. 그것도 다 찾아서 내가 다 또 손글씨로 옮겨야 돼요. 다. 이거 지금 재판 사건만 해도 내가 피해 당한 것만 해도 정리하려면 한 두어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다 한 번에는 이제 못하겠죠. 급한 대로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되고 이제 첫 재판은 큰 줄기를 잡아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을 들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자신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자신 없어 하면 내가 용기를 줘야죠. 나를 믿고 해라. 지구 2기구에 거기에서 변호사를 원망 안 할 테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내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라. 이런 상황 동영상 촬영한 거 그거 보고 그렇게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단 과학적인 증거를 어떤 원리로 하는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해서는 보여줘야죠. 이제 이런 원리로 얘네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없으면 진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거는 나보고 거기는 돈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다녀도 지금 내 나이면 머리 염색은 기본으로 하고 젊어지려고 애쓰고 주름도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다니는데 딱 외양 보면 가까이 뜯어보면 내가 찌글찌글하진 않거든. 큰 주름은 있죠. 나이살이 있으니까. 그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니까. 머리 염색하고 좀 화장하고 그러면 굉장히 젊어 보이겠다고 그러더라고. 워낙에 내가 동안이었어요. 원래 우리 친정 쪽이 동안이에요. 다 얼굴이 다 애기 같아요. 내 동생도 그렇고 친정 쪽이 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기가 막힌 일에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어. 이걸 무서워서 나는 이제 이거 망가질까봐 이것도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하루 걸려요. 여기서는 일에 집중 못해요. 가스 때문에 부채질 해야지, 도망 다녀야지, 또 진보 유튜버도 봐야지. 그 또 일하면서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잘 못 들어요. 건성건성 들어요. 근데 글을 쓰려면 앉아서 지켜봐야 돼요. 그런 거 있지. 또 저녁이면 얘네가 남편 들어와서 남편 가서 잠자면은 나한테도 가스 중독을 시켜 그냥 쓰러지게 하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박차고 일어나서 옥상으로 가든가 어디를 집을 떠나야 돼. 여기를 소파를. 그래야지. 안 그러고 여기 거실에만 있어도 가스 중독이 돼갖고 소파에 가서 나도 모르게 앉아요. 앉으면 또 누워요. 그러면 또 가스 또 더 먹어요. 그럼 놀래갖고 눈을 떠요. 일단은. 그러면 가스 중독이 더 심각해서 또다시 누워요. 그대로 그냥.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릴 때는 언제 하면 해가 이렇게 쨍할 때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내가 정신이 차려져요. 이렇게 해가 쨍할 때. 지금 3시거든요. 오후 3시. 이때는 이제 이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휘발이 되니까 가스가 굉장히 휘발가스 얘네는 집착해요. 그게 효과가 커요. 근데 화공약품 화학가스 하면 바로바로 내가 알거든. 근데 휘발가스는 바로 모르면서 취해요. 술 취하는 것처럼. 그 중독이 돼버려요. 근데 화학가스 화공약품은 그냥 바로 알아요. 막 기침하고 통증이 바로 오고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막. 그리고 이게 편도가 붓고 이게 기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페트병이 오그라들었다 찌그러뜨렸다가 펴졌다가 하는 기압 차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두통이 와요. 머리 아파요. 그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302호가 안방을 손대잖아요. 방 2개 중에 여기 거실하고 안방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손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기압 차이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이 항상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닫거나 아니면 내가 안 닫으면 얘네들이 품은 가스로 기압 차이로 이 문이 꽝 하고 닫히든가. 그 열려 있을 틈이 없어요. 이 문은. 내가 안방에 안방에 가스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내가 전혀 손을 안 봐서. 그래서도 내가 거의 대부분 닫아요. 그리고 밖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안방 쪽은. 안방은 밖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여길 닫아버려요. 그래도 안방 가면 가스 냄새가 나요. 그렇게 해놨어도. 그렇게 지금 안방이 독해요. 심각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문을 열어놓으면 그 가스 차이 있잖아요. 기압 차이. 가스가 기압 차이니까. 그럼 하면 이 문이 꽝 닫혀요. 내가 안 닫아도. 그럼 이제 여길 닫아 놓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요. 내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 소파만. 그리고 이제 안방 거 비닐으로 터놨을 때 숨도 못 쉬어요. 때로는 거기 막았는데도 심하게 여기가 심해서 가보면 거기도 꽉 찼어요. 그럼 내가 거기를 화가 나가지고 내가 흥분이 되니까 가스 마셔갖고 그걸 투고 부채질을. 지금도 역풍 불죠. 세게 들어오죠. 여기는 별로 안 움직여요. 여기만 풍선처럼 빵빵하게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요. 지금 이제 정상으로 빨려 나갔어요. 또 부풀죠.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요. 저 위에도 내가 붙여놨어요. 밑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선풍기도 2단으로 놓고. 그런데도 여기는 저래요. 근데 이쪽은 별로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 302호가 더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막 손에 쥐가 나 또. 막 손이 막 감각이 없어져. 쥐가 나 꼬여요. 302호가 정신적으로 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스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고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저렇게 안에서 있는 거 보면 지네들이 아무리 안 먹는다 그래도 그래도 미량을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 작업을 하는 동안. 그래서 중독이 돼 있던가 아니면 쟤네들은 분명히 중화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렇게 집 안에 24시간 있거든. 302호 남자 새끼가. 그리고 지가 외출할 때는 여기 집안에다 아주 심각하게 뿜어놓고 저는 외출해요. 나가요. 얘네들은 다 그래요. 나갈 때는 가스를 확 뿜어놓고 나가요.